자, 이 시간에는 반환채무 이행에 보장하겠습니다. 26쪽에 있는 가로 1번입니다.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입니다. 이거는 조문을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사는 거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시점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등이라고 부릅니다. 계약금도 중도금도 더 나아가서 잔금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을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공제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도는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A하고 B하고 땅을 사고 팝니다. 건물을 사고 팝니다. 합의한 거래대금은 10억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B가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중도의 이 계약이 깨졌습니다. 깨질 수 있죠? 깨질 수 있습니다. 중도의 계약이 깨졌어요. 그렇다면 B는 원칙적으로는 교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B는 A한테 준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B의 과실로 깨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깨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준 돈 돌려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A가 B한테 돈을 돌려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가 돈 없어, 몰라, 배째라, 싸버렸네, 미안해 이렇게 나오면 B는 깝깝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중도의 거래계약이 깨졌을 때 기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입니다. 중도의 계약이 깨졌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저쪽에서 못 줘 이렇게 나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이와 같은 예치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 갑이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개공사 갑이 거래 당사자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5억 원이 현재 B에서 A로 넘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5억 원을 예치합시다라고 권고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명의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입니다. 공제사업자입니다. 신탁업자 등입니다. 여기다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만약에 5억 원이 예를 들어서 갑의 명의로 은행에다가 신한은행에다가 예치가 됐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치가 됐으면은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자, 중간에 계약이 깨졌습니다. 자, 이때 B는 당연히 A한테 준 돈 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돌려주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못 줘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B가 A한테 주는 돈을 줘버리지 말고 은행 같은 데다가 예치하자 그 말입니다. 개공사 갑의 명의로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B는요, 계약 깨졌을 때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A한테 악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치 명의자가 갑이라고 됐으면 갑한테 계약 깨졌으니까 준 돈 돌려주세요 해서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예치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때 갑이 예치 권고를 합니다. B에게. 이때 B는요, 당연히 받아들일 겁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줘버리지 말고 그 돈을 은행 등에다가 묻어놨다가 혹시라도 중도의 계약 깨지면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B는. 자, 그런데 A는 아마 예치 권고했을 때 거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 거래라면 당연히 매도인이 받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 등에다가 묻어놓는답니다. 대개 거래는 맞물려 들어갑니다. 나도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치를 해놓자 아마 거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치 권고에 대해서 당사자 누구라도 거절하면 강제로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요,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다가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 권고를 하여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고요. 권고하라는 말에서 할 수 있듯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박스에 보니까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나옵니다. 개공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그리고 기합금, 중도금, 잔금과 서류 관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흔히 말하는 미국식 에스크롭자, 또 채신관서, 이들이 명의자가 됩니다. 주의하실 건 당사자는 명의자가 될 수 없어요. 명의자는 제3자여야 됩니다. 개공사 또는 은행 등,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등등등입니다. 자, 이어서 가로 2번 계약금 등의 미리 수령입니다. 지금 보니까 갑의 예치 권고에 응해서 예치가 됐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A께서요, 돈을 미리 땡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A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지금 묶여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A가 갑한테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돈이 묶여있습니다. 돈 좀 미리 찾아주세요. 이때 갑은요, 싫어, 거절합니다. 왜요? 그냥 내달라고 그러면 그냥 내주질 않습니다. 저 그냥은 못 줍니다. 제가 5억 원을 내드렸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계약이 깨졌을 때 사장님이 5억 원을 안 돌려주면 저만 곤란합니다. 제가 5억 원을 물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그냥은 돌려줄 수 없고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는 어디 가셔서 금융기관에 가시거나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가셔서 뭐 하나 끊어오세요? 보증서를 하나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보증서냐면 나중에 계약이 깨졌을 때 땡겨간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보증서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돈을 땡겨간 다음에 혹시라도 계약이 깨졌을 때 안 돌려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돌려줄 겁니다. 만약에 얘가 안 돌려주면 우리라도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예치 명의자 갑에게 보증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내줄 이유가 없죠. 보증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내줘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치를 했을 때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계약을 해지했을 때 땡겨간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그렇습니다, 금보보가 발행하는 반환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로 3번은 뻔한 소리입니다. 지금 갑의 명의로 5억 원이 예치됐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자기 돈하고 이 돈하고는 당연히 분리관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마음대로 갑이 찾아 써버리면 안 됩니다. 당사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출할 수가 있다 없다? 동의가 없으면 이 돈을 찾아서 쓸 수가 없죠. 당연히 분리관리돼야 되고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가로 5번으로 바로 갑니다. 가로 4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 5번 계약금 등 지급보장을 위한 조치, 거기 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자, 다시요. 늘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고 개공사가 명의자가 됐을 때만 부담해요. 자기가 명의자가 됐을 때는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 보장을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셔야 되고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봅시다. 지금 보니까 갑의 명의로 5억 원이 예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깨졌습니다. 그럼 B는
명의자 갑한테 전화해서 돈 돌려달라고 합니다.